그렇구나. 네. 뭐 다른 건 안 해? 뭐 집에서 게임 같은 거 안 해? 게임 계약하면 잘 안 해요. 그래? 거의 안 해요.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그냥 계약하면 게임을 하기가 싫어요. 왜? 저 게임을 하려면은 항상 하고 싶던데. 기본 3시간을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 힘드냐?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끊는 바에는 그냥 안 해버려요. 중간 1시간 아씨. 그래서 바꿔야 돼? 그냥 그렇게 그런 걸 느끼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해요. 마음에 드는 자세야. 아, 얘들아 숙제 해왔어? 네. 숙제가 뭐예요? 카톡방에 안 올라 있던데. 너 할 때 말해줬잖아. 저번에 수업 끝날 때 오늘 남아서 하자. 시우야. 숙제 뭐였어요? 숙제? 네. 말씀드리세요, 시아 씨. 371쪽 371조? 아니에요? 번호 아니야 번호? 그래요? 371조? 네, 371쪽부터 375쪽 아니었어요? 이거 저번 숙제인가? 아니 371이면 북인데? 북2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171이잖아. 아 그래 70 맘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있니 지금?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뭐지? 순열 조합으로 숙제를 내줬나? 그래 해왔구나. 인주도 해왔어? 잘했어. 채점 빠르게 한번 하고 가자. 좀밖에 못했어요. 너무 어렵던데요. 그래. 내가 어려운 거 버리라고 했잖아. 풀다 말았구나. 아니에요, 뒤에 또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슈야, 어쩜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니? 응? 실근 시아야, 네? 이거 좀 말이 짧은 거 같지 않니?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오케이 잘했어. 안 했구나. 그래. 됐다 얘들아. 또 안 해줘가지고 힘이 좀 빠지네. 자, 혹시 질문 있었을까? 질문? 질문이요? 너 풀다가 만 게 막 몇 개 있던데 그런 애들이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 풀다가 좌절된 그런 문제들. 아 5번에 5번? 5번은 그래. 5번. 못 풀겠어요. 두근이 알파벳할 때 쟤들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저거를 전개를 하면은 혹시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꼭지 그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생각은 한 근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보면은 좀 접대해 준 것 같지 않니?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자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에 알파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2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3은 0이지. 네. 자 그러면 2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몇이겠니?
0보다 2 작은 수 아니겠어? 그치? 마이너스 그럼 앞에 마이너스 2고 뒤에는 플러스 1 그치?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못 풀었어?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미 돼 있는데? 그 어.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아 쟤를 그늘 알파랑 베타를 구해가지고 대입해 보겠다라는 마인드.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마인드 틀린 마인드 아니야. 틀린 마인드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왜냐면 거기는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우고 딱 소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한번 꼬아가지고 애들 2차 방정식을 한번 깊게 느껴보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을 구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을 구해서 넣으라는 문제는 아닐 거야. 근데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지. 어떻게? 근해 공식해서 넣으면 되긴 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지. 그래서 두 가지 생각. 합이랑 곱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 두 개로만 표현된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잖아. 딱 봐도. 그럼 두 번째로는 근을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한다. 왜? 근이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식을 좀만 조작하면은 할 수 있게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야. 알겠지? 자, 다른 문제. 저 8번 복소수 이거 이제 알아요. 그래 잘했어. 그래. 그리고 8번 혹시 인주야 맞았니? 8번 맞았어? 오. 자 8번은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해 공식에 그렇지. 근해 공식 뭐 무적이지. 그냥 넣어서 근 넣어서 그 근 두 개가 나오도록 뭐 인수분해 꾸리면 되지. 뭐 근데 그래도 되는데 자 일단 저 식을 봐보렴. 저 식을 보면 1, 마이너스 2, 3 개수들이 다 다 실수야. 그러면은 한 근이 어떤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 복소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1, 2, 3, 4, 5번 i로 도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복소근이 나오나 보네. 그치? 근데 1번, 2번이 되겠냐? 개수가 다 실수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절대 안 되지. 왜? 하나가 허근이면은 다른 허근은 반드시 켤레 허근이야. 켤레 복소수여야 되니까 같은 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1번, 2번은 절대 아니고. 자, 3, 4, 5번 봐봐. 자,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a 더하기 bi 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a 빼기 bi 얘가 켤레 복소수인 거잖아. 실수 부분은 똑같다고. 자, 그 관점에서 딱 보면은 앞에 1의 부호가 똑같은 보기는 3번이랑 5번밖에 없지. 그치? 3번이랑 5번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또 뭐가 다른 거니? 여기서는 방법이 없나? 자, 그러면 3번, 5번으로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못 푼다면 3번, 5번 중에 찍어야 되지. 그렇지? 근데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고 잘했어. 다른 문제. 9번이요. 9번? 네. 그 기호가 나와버렸잖아. 네. 막막하지. 야, 근데 굳이 막막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 루트 근호 배울 때 이런 거 했었잖아. 루트 a의 제곱이 a가 나오는 거고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야? 설마. 풀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a가 a가 양수일 때 혹은 마이너스 a 이거 a가 음수일 때 이렇게잖아. 이거랑 절대값 따지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시아야. 자 왜냐면 얘를 다른 말로 하잖아. 얘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절대값 a야.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냥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랑
그냥 나눠가지고 두 번 문제 풀면 된다고. 한번 해보자.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자, 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있니? 2의 절대값 x 빼기 1 하고 는 x제곱 빼기 1이네. 자,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x 빼기 1이 0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자.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x 빼기 1이 그냥 나와도 되겠니? 그치. 절대값 2는 그냥 2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 그래서 이 x 빼기 1 하고 얘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정리하면 x제곱 쪽으로 몰면 x제곱 빼기 2x 이거 빼기 1이니까 여기 빼기 넘겨가면 더하기 1은 0.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중근이네? x는 1 맞지? 자, 두 번째 경우 x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얘 어떻게 나와야 되니? 절대값이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되지? 자, 그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얘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몰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 x 빼기 1은 0이니까 x는 3 혹은 1인데 절대값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만족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 자, 얘를 다시 쓰면 x가 1보다 작다지. 그래서 얘 중에 x가 1보다 작은 애를 골라줘야 돼. 맞지? 그래서 얘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는 중근이 나와서 어차피 그냥 체크를 안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다시 쓰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은 이거 범위 만족하잖아. 그러면 이 x도 인정이라는 거지. 자,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 모든 근의 곱은?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은 이 절대값 안의 수가 양수인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될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케이스만 나눠서 그 케이스별로 각각 식을 풀어서 하면 돼. 단 이 식을 다 풀어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위에 범위랑 다시 한번 대조해 보기. 알겠지? 할 수 있겠지? 물론 절대값이 막 2개, 3개 나오면 헷갈리는 거 그거 인정해. 근데 하나 나오는 거 정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오케이, 다른 문제. 딱히 뭐 없니? 민주 씨는 질문 없어요? 그다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봐보자. 1, 2, 3번은 거르고 됐고. 자, 얘들아 7번 할 수 있겠니? 7번? 민주도 맞았지? 7번. 오케이. 시호 할 수 있겠니? 잘 모르겠어? 알았어. 자, 시호야.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니? 두근 더하면 뭐였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자, 두근 더한 거. 마이너스 그렇지. 그리고 두근 곱한 거는 a분의 c. 자, 그러면 두근이 저렇대. 그렇지? 그러면 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 플러스 4. 응?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야. 자, 두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두근 더한 게 나오지 않겠니? 근데 두근을 더하면 뭐야? 2 빼기 루트 3이랑 2 더하기 루트 3 두 개 더하면
0? 4. 4 아니야 4? 그치 4지. 두 근 곱한 거는 1분의 b. b지. 두 근 곱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4. 은 1이지. 그래서 a랑 b 구해서 답 쓰면 되겠다. 알겠지? 7번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10번 같은 거 되게 자주 했고 자주 나오고 시험에도 되게 낼 만한 문제야.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잖니. 근데 맞은 거 같네. 혹시 민주도 맞았니? 그래 그럼 넘어가자. 잘했고 11번은 좀 복잡하니까 자 넘겨버리고 12번 혹시 할 수 있겠어? 12번? 애매? 오케이 한번 해보자. 12번 2차 방정식 뭐 저렇게 써져 있는데 두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래. 연속하는 자연수. 그러면 뭐 어떻다라는 거야? 뭐 2, 3, 4, 5, 6, 7 뭐냐 그렇다는 거지. 근데 두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두 근을 어떻게 잡을까?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떻게 잡았어 중학교 때?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잡았지. 근데 여기는 두 자연수니까 뭐 x랑 x 더하기 1 뭐 그렇게 해볼까? 근데 이미 x가 있으니까 뭐 a 같은 걸로 해보자. a랑 a 더하기 1 연속하는 두 자연수야. 자 그러면 두 자연수를 더했어. 2a 더하기 1이야. 이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2, 1? 응. 아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응. 1 플러스 m. 마이너스 그렇지 1 더하기 1 빼기 m. 이거 오케이야 민주? 이거 오케이지? 자 그러면 두 근 곱한 거 a랑 a 더하기 1을 곱해서 그거는 뭐니? 그냥 m이네? 그래서 m이랑 a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얻었어. 물론 a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익히 하던 연립 1차 방정식보다는 좀 더 뭐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풀 수 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 딱 보니까 a 자리에 m을 넣던지 m 자리에 a를 넣던지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a 자리에 m 넣으려고 하니까 2를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이게 2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버리잖아. 난 여기 대입하기가 너무 싫어. 자 그래서 m 자리에 a를 넣을 거야. 그렇게 할게.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얘가 m 빼기 1이니까 얘를 m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m은 어떻게 되는 거니? 2a 더하기 2 맞니? 그치? 그러면 m 자리에 2a 더하기 2를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식을 푸는 거지. 해볼게.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는 2a 더하기 2야. 그럼 얘를 또 다시 정리해보면 a 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라는 거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빼기 2 그리고 a 더하기 1 그렇지 해서 a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본 결과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됐어. 자, 뭐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니? 상수 m의 상수 m의 값이지. 근데 우리가 m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 혹은 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어 가지고 m의 값을 구할 거야. 근데 a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m의 값이 바뀌어버리지.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잖아. 뭘 골라야 돼? 2? 왜요? 마이너스 1로 m이 0. 0 되면 안 돼? 왜냐면 응. 상수항 없을 수도 있잖아. 음 1차항에서 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응. 음 두 근이 두분 연속
연속하는 자연수. 그치. 근데 우리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어떻게 잡았지? A. 이거랑 이걸로 잡았지. 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란 말이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a는 2로 골라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4 더하기 2니까 6.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계산은 좀 복잡했는데 결국 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이 식에다가 적용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되겠지? 그리고 바로 밑에 문제 봐보자. 제 뭐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a 빼기 b 구해봐라 라고 하지. 이거 혹시 풀었니? 아니에요. 민주 풀었니? 안 풀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막 그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한 몇 문제 정도는 그냥 진짜 너네 산수 잘하나 보자 하면서 그냥 계산만 시키는 거 졸라 쉬운 거 한 5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뭐 약간 그냥 개념스러운 거 한 5문제 나오고 좀 어려운 거 5개 나오고 개 어려운 거 5문제 나오고 한 그런 구성이잖아. 근데 이런 애가 약간 그냥 쉬운 개념이랑 약간 어려운 문제 중간 정도 있는 문제랄까? 근데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포지션은 그런데 실제 난이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자, 봐보자. 두근 알파 베타래. 그러면 뭐 할 것 같아? 지겹다 지겨워. 근과 계수의 관계 하겠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제 두 분이 알파 베타라며. 네. 그러면 저 두 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a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 뭐야? 무슨 반응이지? a 맞지? 인정되지? 네. a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이지.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5의 두분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니 근과 계수의 관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보자. 자,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얘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b지. 그렇지. 그러고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렇지? 얘가 뭐래? 15. 얘가 15잖아.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혹시 구할 수 있겠니? 네. 어떻게 해요? 아, 저거는 알파. 이거 그냥 여기 넣으면 되잖아. 네. 그렇지? 넣어볼게. 마이너스 8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15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7 22 그래 22.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랑 둘 다 알았네. 문제에서 뭐하라 그래? 아, a 빼기 b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얘가 그냥 22. 20이라고 나온 거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2를 더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뭐지? 24인가? 네. 얘가 24라는 거네.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라는 거네. 문제에서 뭐래? 빼요. a 빼기 b. 뭐지? 뭐야? 없는데? 어디 계산 틀렸나? a 마이너스 b 15. 아닌데? 아, 이게 더하기 8이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더하기 8이니까 그러면은 15에서 9 빼면 15에서 6이네? 그래서 6이어서 얘가 6이고 6 더하기 마이너스 8. 그렇지. b가 8 여기 마이너스 b가 그러니까 얘가 b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은 a 빼기 b는 마이너스 14 되지? 자,
그리고 14번도 굉장히 유사해 얘들아. 14번 혹시 어떻게 풀지 감이 잡히니? 응. 2로 양변을 나누어서 x를 구한다?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못하진 않지만 그래 못하는 건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닌데 자 얘도 풀어볼게. 두근 알파 베타 나오지? 그러면은 뭐 이런 말을 정말 비수학적이다 하기 싫은데 그냥 써놓고 시작해. 네. 뭐 얼마 안 걸리잖아. 그치? 자, 써놓고 시작을 해보면 두근 더한 게 2분의 1 네. 그리고 알파 베타는 1. 1 그리고 굳이 써놓고 시작하지 않아도 꿀빨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저거 써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동으로 쓰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써놓고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면 저렇게 된대. 이것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쓰자고. 두근 나왔으니까. 자, 두근 더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이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더한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M이죠. 마이너스 4분의 M. 왜냐면 네. 뒤에 쟤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면 저렇게 된다잖아. 그치? 자, 두근 곱한 거는 네네.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이잖아. 네. 자, 이건 뭐래? 저는 4분의 n. 그렇지, 4분의 n이지. 그렇지. 자, 그런데 얘 생겨먹은 꼬라지들을 보니까 제발 곱셈 공식 변형을 해주세요라고 써져 있지. 자, 해보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할 겁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 제곱 그래. 마이너스 2알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네. 그리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네. 네. 그럼 계산하면 뭐지? 4분의 8 빼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7. 그렇지.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2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4분의 8이잖아. 네. 4분의 1이네? 네. 그럼 m이 뭐지? 1. 1?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미 알고 있지. 알파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요?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4분의 7 이거 쓰고 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뭐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하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란 알파 베타의 제곱과 같지 않나요? 근데 알파 베타는 뭐래? 1의 제곱은 1이지. 그래서 더하기 1 하고 뒤에 그냥 원래 있던 더하기 1 했더니 4분의 n이 된대. 근데 얘를 계산해보니까 1. 아니 4분의 1이니까 그러지? n은 1이네? 네. m이랑 n을 모두 구했어. 자, 뭐 해야 되지? 곱해. mn의 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계속 말하지만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일단 써. 못 풀더라도. 알겠지? 자, 밑에 보자. x에 대한 2차식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상수 mn에 대해서 2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느낌 오지 않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봤잖아 이런 거.
원전제곱식을 만들어요. 자신 있어? 네. 오케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을 궁리를 해보고 있도록 해 시야. 네. 자 민주야 이 문제 어떻게 하겠니? 자 완전 제곱식으로 자 ax 제곱 더하기 b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거랑 같은 조건이라고 했지? 중근을 가진다랑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근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 구해가지고 걔가 0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꾸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곱하기 A 하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러면 어쩌고랑 저쩌고가 둘 다 0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이거 똑같은 문제 앞에 맞았잖아. 10번은 맞았잖아 얘들아. 아 근데 이게 말이 달라잖아요. 완전 제곱식이랑. 다르긴 해. 다르긴 한데 자 그래 한 번만 얘기하자. 자 우리 어떤 2차식을 만났을 때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니? 세 가지 두 가지 스텝이 있었잖니. 완전 제곱식이. 응. 첫 번째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다 라고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었잖아. 예를 들면 이거 좀 볼래 얘들아? 자 최고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이지? 네. 1차 함계수 2지? 네. 그거의 절반은 1이지? 네. 그거의 제곱은 1이지? 네. 그게 상수항이지.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을 네. 최고차 함계수를 1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는 a로 인수분해는 아니고 그냥 묶어냈어.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야. 식 똑같지? 자 근데 자 2차 함계수 1이지. 괄호 안에서 1이지. 그리고 나면 이 1차 함계수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이 a분의 c이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2a분의 b